김건희 씨가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나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막 행사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해서 보수의 상징인데 거기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경호원들 대동하고 또 청와대 참모진들 대동하고 그렇게 사진도 찍고 기자들 앞에서 막 홍보하고 다녔어요. 사실 김건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그 참모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닐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심각한 그 국정농단이랄까요? 어떤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좀 오바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 베트남의 주석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문제를 비자 문제를 본인이 직접 거론한 것 또한 외교 정치 행위죠. 심각한 거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이번에 UAE 가서도 부총리인가요? 부총리를 직접 만난다라든지 또 장관을 만나고 왕의 그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여러 그 정치 행위들을 하는 거 봐서는 그것은 뭐 분명히 외교적 행위를 영부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소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본인이 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그러죠. 사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더 그 센터가 아니고 주변에 밀려가 있고 본인이 한 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죠. 본인이. 또 사진에 노출된 사진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해서 언론사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언론사들이 같이 따라는 가지만은 취재 행위를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이 자꾸에 그 김건희가 나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나댈까요? 김건희가 그 이유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한 3건 정도의 김건희 모녀가 관련된 범죄 행위들이 이제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다.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이들 수사기관이라든지 대학에 뽐내는 거다. 내가 대통령인데 건들지 마라. 네가 감히 날 건드려? 뭐 이런 아마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지금 관련해서 공범들이 9명인데 총 9명이 9명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구속되거나 중형을 지금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이제 기소 중에 있죠. 오직 그 공범 9명 중에 구속되거나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김건희 씨 모녀밖에 없어요. 김건희 앤드 그다음에 이제 최은순 씨라고 윤석열 씨 장모가 되겠습니다. 2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다음 달에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주범들이 지금 중형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범죄 행위는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건이 지금 상당히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중형 선고 이후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에서도 이걸 안게 되면은 전 국가적인 아마 폭동 사태가 일어날 거야. 폭동 사태가. 너무나 이제 주가 조작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폭동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이런 것이냐,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범죄 행위 선고를 앞두고 있고 본인이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초조한 상태입니다. 초조한 상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쯤 됐나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탈탈 털었는데 자기 처 관련해서 10원 한 장 나온 게 없다. 범죄 행위가 10원 한 장 나온 게 없다. 라고 이제 강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초조함의 발로죠.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봐서는 상당히 초조하다는 어떤 검찰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잠시 얼마나 범죄 행위가 심각한지 한번 제가 잠시 보면, 김건희 씨 계좌는 총 6개 계좌가 동원돼 있고 280여 회에 걸쳐서 통정매매 짜고 이제 매매한 겁니다. 지들끼리 짜고 매매한 거예요. 사고 팔고. 심지어는 이 통정매매가 본인 계좌와 본인 어머니 계좌, 장모 계좌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계좌와 같이 통정매매한 중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매수, 허매수, 매수가 없는데 매수가 있는 것처럼 가짜로 잔뜩 물량을 갖다가 되는 겁니다. 종가 관여 등 시세 조정에 전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7억을 투자해서 김건희 씨는 수익을 10억을 받습니다. 10억을. 그래서 약 60% 정도의 수익을 받다. 그래서 실제 본인의 계좌가 동원되고 또 거래도 본인이 직접, 일부는 본인이 직접 한 걸로 직접 드러납니다. 직접 했거나 증거사 직원이 거래하는 것을 본인이 승인했거나 라는 그런 거래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주가 조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정매매가 문제가 되는데요. 2010년도 11월 3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은순 씨, 지 엄마죠. 지 엄마와 염 씨, 도이치모터스 이사입니다. 이분들이 8만 7천 주를 매도를 하게 되는데 3,550원, 실제 그 거래 가격보다 30원이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게 되는데, 지 엄마 계좌와 염씨 계좌, 동일한 IP를 쓰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이사 계좌에서 8만 7천 주 매도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 곧바로 몇 초 있다가 똑같은 가격에 3,550원에 똑같은 가격에 김건희 계좌에서 9만 주 매수 주문을 내게 됩니다. 매수 주문.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 호가보다 30원 높은 가격에 김건희 씨 계좌와 그 장모 계좌에서 똑같은 비슷한 금액에 8만 주에서 9만 주 금액이 서로 매수 주문을 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게 9만 주 매수 주문이 나와서 약 8만 주가 계약이 체결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행위가 명백하잖아요. 이걸 기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기소 않게 되면은 국가적 폭동 사태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에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인 것처럼 막 행세하고 다니는 거죠. 대통령인 것처럼.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 사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그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 대학 측에서 1차 조사에서 약 48% 이상이 표절이라고 나왔어요. 표절이라고. 그래서 요 본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보통 30% 이상만 되더라도 표절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48%가 1차의 조사에서 표절로 나왔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도 본조사에서도 표절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그 전번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입니다. 여기는 박사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석학들이 이거 표절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압력을 받았는지 내부적으로도 그것도 특수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계도 밀접한 것 같고 국민대와 윤석열 씨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하여튼간에 국민적 논란 속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박사학위가 나왔기 때문에 숙명여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표절로 이제 나올 걸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숙명여대 대학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믿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형편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도 만일에 이 석사학위 논문 자체가 허위 가짜로 이제 판정이 난다라면은 박사학위에도 너무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석사학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에 기반한 박사학위가
학위 논문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상당히. 그래서 영부인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표절이라고 판정 나게 되면은 일종의 범죄 행위잖아요. 이것 또한. 하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다. 또 한 건, 세 번째 사건은 양평지구, 양평 공지구 그 특혜 사건입니다. 아파트, 사업 관련된 특혜 사건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여주시청장이었을 때 관할인 여주시청장이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죠. 그래서 봐주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LH가 이제 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키면서 모녀 특히 그 최은순 씨 장모 및 가족입니다. 가족 회사가 가족 회사가 시행을 하게 되는 시행사로 선정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법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들, 그 다음에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또 인허가를 또 소급해서 또 적용하게 됩니다. 아주 특수하게 이제 소급하게 적용하게 돼서 개발 부담금을 수백억의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을 영원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특혜를 받은 아주 전대미문의 회계연 사건입니다. 양평지구 사건도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관련해서 이 수사 담당 검사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줘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웃긴 사건이에요.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는 거야, 이 김건희 씨가. 굉장히 웃긴 거죠. 봐라, 내가 이만큼 힘 있다. 내가 너 뒷배 봐줄 수 있다. 나 건들면 죽어. 이런 어떤 힘의 암시, 어떤 일종의 협박 내지는 힘의 암시, 회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녀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김건희 씨가 최근에 나대는 이유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나를 건드려,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나를 수사해? 할 수 있어? 내가 대통령 지존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 네가 나를 심사해? 대학에도 보여주는 거죠. 똑바로 해. 국민대 하는 거 봤잖아.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너무 나대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여기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고 본인의 힘을 유지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일종의 국정농단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정농단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되는 거죠. 최근에도 보여주잖아요. 나경원 씨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는 거 대통령실 및 실에서 압력, 또 국힘당 내외에서 막 압력내서 출마 자체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이게 나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분명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고 국정농단이고 이것은 명확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서 이미 나왔죠. 이 판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공천에 개입하는 것, 요건 직권남용이다. 권한에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해서 이미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되고,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도 똑같이 이런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의해서 출마 자체도 못하게 되잖아요. 룰도 바꾸게 되고, 선출 룰도 바꾸게 되고, 또 성상납 비위 의혹을 씌워서 막 자기 친위대들이 막 고소고발하고 또 수사하고 해가지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기관을 등에 업고 각종 대도 않는 그런 짓거리들을 해서 지금 대표들이 출마를 못하게 되잖아요. 당대표 선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당무 개입이죠.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마구 지금 쌓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무당 정권인 것 같아요. 무당 정권에 막 휩쓸려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순간인데 제가 계속해서 또 리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뷰 채널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합니다. 정의 사회를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그런 운동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